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하게 챙겨봐 주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거시경제부터 사회현상, 국제정세, 역사 심리학 등등 여러 분야의 주제를 경제적으로 풀어가거나 경제를 이해하는 데 상식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경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가시화되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 부채 문제, 저출산, 양극화나 신냉전 등과 관련된 문제도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제점을 다루다 보니 일부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놓치고 있던 부분 다뤄주는 건 좋은데 자주 그런 내용을 보다 보니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내용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은근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사회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준비하다 보면 참 답답한 감정이 드는데 그걸 보시는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무슨 구색 맞추듯이 듣기 좋은 이야기, 머리 복잡해지는 이야기, 억지로 비중을 맞추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오라기 같은 내용 하나를 가지고 확대하고 억지로 쥐어짜서 만드는 그런 국뽕 영상이나 과장된 투자 정보 같은 영상도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요. 성격상 맞지도 않고 제 자신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만약 그렇게 제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 하면서 채널을 운영했다면 지금까지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씩은 합니다. 다만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 전망이 안 좋다고 판단하는 내용일지라도 저희가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욕을 먹어도 눈치 안 보고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 표시가 많이 안 나서 그렇지 저희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나 산업 전망처럼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외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컨트롤은 할 수 있지만 소외되고 있는 우리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인 성실이나 목표의식, 도전, 용기 같은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영상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그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나만 세상과 엇박자 타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유리한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합리화하고 있고 때로는 고정관념과 매스컴에 놀아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한 번씩 발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투기 열풍 속에서 사회적으로 들추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무슨 특정한 의도가 있다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은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은근히 많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경제에 관심도 가지고 경제 공부를 하는 걸까요? 돈 잘 굴리고 투자로 돈 벌고 싶어서일까요?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돈을 잘 지키고 싶어서 혹은 일상에서 많은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를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매수든 매도든 가장 최선의 투자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는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나 경제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녀석은 항상 변화라는 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선택 이상으로 경제에서는 변화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선택과 변화가 맞물려 가는지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중요한 선택들은 변화가 생겨서 혹은 변화가 필요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원인이나 목적이 변화이기 때문에 선택만큼이나 변화가 중요한 건데요. 당장 주식 투자만 해도 기업 가치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매수든 매도든 선택을 하는 거지 그 변화가 없다면 투자 선택을 할 의미도 없어질 겁니다. 자산관리 역시도 경제 상황의 변화를 생각해서 투자의 비중을 늘린다든지 저축의 비중을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도 회사 상황이 어렵게 변했거나 비대한 조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해서겠죠.
직장을 옮긴다든지 창업이나 폐업, 집이나 차를 사고 파는 선택까지도 예상을 했든 아니든 지금 상황과는 다른 어떤 변화가 생겼거나 변화가 필요해서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만큼이나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를 감지하는 만큼 선택의 순간을 예상할 수 있고 변화를 이해하는 만큼 합리적인 선택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뉴스 역시도 변화를 감지하고 이해하기 위한 본능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우리가 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고 이 선택은 변화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감지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궁금해질 텐데 방법은 개인마다 다양해서 꼭 명쾌한 답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고 어떤 분들은 트렌드와 여론 변화를 민감하게 챙기면서 변화를 감지하고 이해하는데요. 저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문제의식이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언제나 세상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가 극으로 치달았을 때 그때서야 변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채널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경제라는 건 복잡하게 엮인 인간들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시스템화된 거라고 했습니다. 욕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극으로 치닫고 나서야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고 경제 시스템도 변화해 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자본주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초기 자본주의인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산업과 경제 규모는 급속도로 커졌죠. 그런데 20세기 초반까지 빠른 성장세를 맛본 시장은 수요가 줄어들어도 공급과 투자가 항상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과잉 공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과잉 공급과 함께 자동화로 인한 노동가치 하락으로 대량 실업과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경제 호황기를 누리던 터라 공급 과잉, 투자 과잉에 대한 문제의식도 적었고 심각해진 양극화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 계층이 아닌 서민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심각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극으로 가서 자본주의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대공황이 터지면서 경제는 무너지고 그동안 심해지던 양극화는 천하의 미국에서도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이념이 빠르게 퍼지는 계기를 줬었죠.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변화는 시작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과 규제, 사회보장정책, 정부도 수요 창출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뉴딜과 함께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안정된 시장 운영을 위해서 공기업이 늘어났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비효율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정부 시대라서 규제나 정부 수요의 영향력이 민간 기업에게 미치는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업에게 정부는 소비자만큼이나 중요한 존재였는데요. 기업들 역시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규모로 커지다 보니까 정부와 큰 기업 서로 간에 정경유착이 심해지면서 독점도 심해지고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원래 정부가 규제를 늘리거나 지출이 많을 때 정경유착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죠. 아무튼 공기업,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시장의 비효율 문제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일 쇼크까지 탁 터져버리니까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답 안 나오는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변화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부는 제한적으로만 시장에 개입하는 다시 작은 정부로 돌아서는 자본주의로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경쟁과 효율, 저비용의 시대로 변하는데요.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동유럽과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기업들은 글로벌화로 싼 임금의 국가를 찾아다니면서 저비용 생산 구조를 갖추고 기업들은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듭니다. 시장의 효율성은 다시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계가 치열한 경쟁의 무대가 되면서 세계의 기업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해고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게 되는데요. 서민들의 소득은 불안정해지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선진국의 서민 일자리는 개발도상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개발도상국 역시도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의 자본에 예속되어서 자주적인 경제 운영이 힘들어지는데요. 물가가 올라도 쉽게 최저시급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죠. 기업이 빠져버리면 끝이니까요. 이제는 세계화를 통한 기업 효율성의 한계에 이른 지금 자본들은 생산을 바탕으로 한 수익이 아닌 금융투기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브프라임 사태고요.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고요. 거의 100년 동안 자본주의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큰 변화는 항상 문제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장 터진 게 아니라도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면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유리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점 많잖아요. 곧 은퇴를 앞둔 50대의 자산 비중 70% 이상이 현재 살고 있는 집안채고 현금 자산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소득 계획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출산 고령화 말은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금 인구 피라미드 보면 10대, 20대와 비교했을 때 5, 60대 비중이 엄청납니다. 딱 10년 뒤 상황만 봐도 이들의 많은 수가 생산 인구에서 빠질 텐데 젊은 인구수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죠. 그리고 제대로 된 통계도 없고 관리도 전혀 안 되는 코인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거래 규모를 이제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찬양하면서 투자하는데 생산자 근로자로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이 와중에 미국, 중국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자동차 산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독일, 한국, 일본 등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과 경쟁이 안 되니까 환경을 명분으로 본인들이 유리한 전기차로 판을 엎어 주도권을 가져와서 자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대한 찬양만 하고 있지 전반적인 국내 자동차 산업 축소와 관련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변화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덩어리 큰 내용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결국 변화를 가져오거나 변화를 필요하게 만들죠. 오늘은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적 사고를 키우는데 변화에 대한 감지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경제학의 많은 이론이나 현상들이 이 문제라는 걸 바탕으로 정립된 거 보면 더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